반갑습니다. 기분 주식입니다. 오늘은 2024년 꼭 매수해야 할 김영익 교수가 뽑은 크게 수익 볼 종목 3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다 보시고 정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좋아요, 댓글, 구독까지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김영익 교수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김영익 교수 그는 누구인가 먼저 좀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자, 1959년 4월 18일생이고요. 2022년 기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신분에 있고, 그리고 버블경제와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이제 경제 위기를 미리 예견해서 유명해진 사람으로 대폭락을 몇 번 맞춘 탓에 한국판 닥터 붐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김영익 교수를 뽑아왔냐라고 좀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사실 시장을 예측하는 뭐 이제 경제 전문가나 많은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분만 국한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해야 되는지 이제 시야를 좀 넓게 보셔야지 증시가 하락이 나오던 올라가던 우리는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김영익 교수에 대한 이제 관점들을 좀 보시고 좀 시장을 유연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강의를 좀 준비를 했고요. 김영익 교수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좀 어떤 식으로 좀 바라보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4년 2분기에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이유라고 뽑자고 하면은 소비자 물가가 이제 작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꾸준히 낮아질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꾸준히 낮아지니까 이제 국고채 3년 동안 낮아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러면서 금리가 떨어지게 물가 상승 사이클이 하락이 미리 방영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 금리 또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물가 상승 사이클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락이 미리 반영이 되어 있고 시장 금리 또한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따른 올해 하반기로 가면서 한국의 목표 수준이 약 2%대 전망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금리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은 하락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또한 금리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은 상승이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금리 하락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흔적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미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 나와줬죠. 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죠? 미국이 올해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그러면 언제 금리 이제 인하를 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좀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시장 금리 하락과 기준금리 인하라는 부분들이 이제 같이 들어갈 텐데, 일단 한국은행이 1월, 2월, 4월에 이제 통화정책 결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늦더라도 4월쯤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제 2분기에는 금리 인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때 증시가 일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이클이 실제 금리 인상이 나올 때 우리는 위기다. 지금 주식 자금을 빼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볼 수 있겠지만 되려 더 보다 좋은 종목을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한 지금 시장에 이제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보다 1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국고채 3년 수익 또한 기준금리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김영익 교수가 시장 전망에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 보는 게 3고 현상이에요. 이 3고 현상이 어디서 나온다고 하면 바로 중국에서 나오는데, 3고가 뭐다? 물가,
금리 환율을 이제 따져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지금 현재 중국이 어떻게 되고 있다? 3중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즉 중물가, 중금리, 준확률로 이제 3중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이 높게 오른 중국이 더 이상 세계에 싼 상품을 공급하기 어려워져 있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에 중국 또한 일부 이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일단 올해 2분기부터 이제 미국 주가의 급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작년 이제 3분기 5.2%였던 이제 전기 대비 연율이 이제 미국 성장률이 4분기부터 1%, 그 다음에 올해 마이너스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떨어지고 우리나라 증시 또한 미국 증시를 따라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게 지금 김영희 교수가 바라보는 시장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었고요. 그러면은 2분기 증시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지는 했어요.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바라보는가, 이 부분이 좀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바로 이제 세 가지 업종인데, 첫 번째 반도체, 그 다음에 정보 조선입니다. 그래서 반정조를 꼭 기억하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2023년에는 2차 전지가 급등이 강하게 나와줬어요. 근데 올해는 좀 차별화가 심하게 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반사 이익으로 반도체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업 관련자들도 지금 현재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통상 과거 이제 움직임들을 이제 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랑 조선, 그 다음에 정보통신의 이제 애널리스트의 전망이 좋을 때 해당 산업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선 업종은 일단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익 증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보거나 일단 2분기 전까지는 보지만, 추가적인 이제 금리 인하에 이제 따른 미국의 조정과 그 다음에 차세대 이제 출산 감소로 인한 성장률이 둔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이제 1차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는 반도체, 정보통신, 조선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업종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이해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종목들을 이제 바라보는지 보셔야 되겠죠. 이제 먼저 좀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좀 보면서 같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가 뭐냐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이제 4분기 영업 실적이 이제 4.4조 원으로 전분기 2.4조 원 대비 소폭 개선된 전망이다. 이제 반도체 업종이 사실 작년도에 굉장히 좀 침체가 되어 있었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고 하면은 바로 반도체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반도체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줬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감산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산에 대한 원복과 이제 수익성, 가시성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일부 이제 신규 주주 환원 정책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민심을 찾는 거예요. 결국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외국인가 기관들도 있겠지만 개인들의 물량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이제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디램의 감상폭을 이제 줄여나가는 것을 이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부터는 이제 반도체 업종들을 좀 유심히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고요. 또한 이제 SK하이닉스를 좀 살펴보면은 이건 SK하이닉스의 이제
리포트인데, 자, SK하이닉스는 이제 4년, 이제 2023년 4분기 영업 실적이, 영업 손실이 약 2,400억 원이었는데, 이제 2,400억 원에서 전분기보다 이제 1.8조 원 대비 크게 개선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뭐냐고 하면은, 뭐 이제 가수를 촉발시킬 수 있고, 재료를 털기보다는 이제 높은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고 하면은, 결국에 AI예요. 그러니까 AI 시장이 작년에도 이제 계속 붐이 나오면서 이제 챗 GPT나 계속적으로 불거졌지만 AI 시장 자체가 불거지진 않았습니다. 왜? 시장이 완전히 이제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 AI나 계속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냐고 하면은 바로 반도체의 패닉 과잉 현상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이 패닉 바잉 형상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가격 인상이나 공급 부족의 불안감에 무리하게 이제 과도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상황인데, 결국에 공급 과잉으로 따른 이제 공급 과잉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좀 예시를 좀 든다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요소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줬고, 요소수의 이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와지니까 어떻게 됐죠? 수요가 늘면서 사재기하는 형상들이 나와줬죠. 똑같은 이제 반도체 지금 상황 또한 패닉 바잉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 이유라고 뽑자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메모리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1년간 D램과 낸드 메모리 반도체 이제 평균 단가가 약 70%가 이제 하락이 나왔고 주었고, 그에 따른 이제 패닉 바잉 현상들이 나와주면서 반도체 업황이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약 이제 올해 2024년으로 이제 국한돼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질 상황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이제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 반도체 뭐 한파가 끝나고 이제 훈풍이 불어온다. 이런 이제 키포인트가 좀 계속적으로 이제 매스컴이나 이제 뉴스가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작년에 고물가, 고금리, 환율에 따른 퍼펙트 스톰, 이제 복합적인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결국에 반도체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재고가 많이 누적이 됐고, 그에 따른 감산이 나오면서 이제 실적을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살펴봐야겠죠. 자, 먼저 삼성전자를 살펴보면은 현재 아직 8만 전자에 도달하지 못하고 일단 지금 올해 들면서 조정이 일부 나와줬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지금 단기간으로 빠르게 급등 나오는 것보다 조정이 1차적으로 나온 다음에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 이유라고 뽑자고 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김영익 교수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2분기에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분기로 조정이 나오기 전에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75,000원 구간까지 조정이 나온 다음에 8만원대까지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75,000원, 이 20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게 이제 키포인트고, 이제 조정이 75,000원 구간까지 나오는가, 이 부분을 좀 보시면서 8만원 이상대까지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하단에 이제 10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이 이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면서 삼성전자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선을 기점으로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쭉 끌고 가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1차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나올수록 한 주씩 두 주씩 좀 모아가는 전략들로 이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에 이런 대형주들은 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냐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2, 3% 노리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내다보셔야 돼요. 결국에 패닉바잉 현상으로 2025년까지 긍정적인 전망들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베스트한 부분들이 아니라 조정이 점점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보다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삼성전자는 이제 75,000원 구간까지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수하는 시그널로 이제 잡을 수 있겠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점점 떨어지는 시점에서 한 주씩 두 주씩 이제 적금 사듯이 모아가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또한 이제 조선업종들에 대한 전망들도 비춰지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조선업종들이 일단 현재 시점에서 이제 수주 목표 또한 낮춰 잡았고, 그 다음에 수주 목표 또한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왜 조선업종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왜 봐야 되는가 좀 설명드리면은, 결국에 여기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목표 자체가 낮아질 수 없다라는 이제 조짐들이 나와주고 있고, 또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이제 수에즈 운하의 통행 제한. 지금 최근에 이제 홍해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운임료를 올리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고, 예멘 후티 반군에 의해서 이제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자 수에즈 운하에 이제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운임이 2배가량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수에즈 운하 우에 원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운행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회하면서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니까 운임이 2배가량 뛴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홍해리스트에 따른 유럽행 물류비가 2배로 뛰면서 HMM과 흥하해운이 지속적인 상승을 나와줬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종의 이제 대장주라고 뽑자고 하면은 이제 세 종목이죠.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오션까지. 세 종목의 공통점은 뭐냐고 하면은 최근에 운임이 2배가량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조정이 나와주었고, 또한 삼성중공업도 조정이 나와주었고, 그리고 하나오션 또한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크게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습니까? 흥하해운 움직였죠. 그리고 HMM 또한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흥하해운은 지금 저점 대비해서 많은 상승을 나와줬고, 오늘 12%가량 조정이 나와줬는데, 제가 바라보는 종목은 바로 HMM인데, HMM은 지금 봤을 때 계속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빠져나갈 흔적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흥하해운은 조정이 나와줬지만 HMM은 어떻습니까? 조정이 나오지 않았죠. 즉 매집 이후에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물량은 다 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다시 삼각수렴의 형태로 조정이 나와줬을 때 다시금 매집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 조선주 대장 종목 세 종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HMM이 단기적으로 한 2만원 부근대까지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HMM 또한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세 종목 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MM까지는 상반기에 긍정적인 흐름들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김영익 교수가 바라보는 이제 시장 상황들과 그리고 그에 따른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금일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라는 생각이 됐다고 하면은 좋아요, 댓글, 구독까지 꾹꾹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분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